경추의 문제가 골반의 문제까지 이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 경추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주고 골반을 보는 게 맞아요. 평가하고 뭔가를 수정하려면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전방회전, 후방회전만 가지고 계속 떠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보다 더 중요한 전단에 관련된 업슬립 수정을 해주지 않으면 전방회전, 후방회전, 회전성 부정렬은 절대 수정이 되지를 않아요. 자, 오늘은 골반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보통 우리가 골반의 어떤 변이를 평가할 때 전방회전하고 후방회전만 신경 쓰는 경우가 많아요. 골반이 전방회전하고 후방회전으로만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옆으로도 안으로도 들어오고 위아래로도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형태로 변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제가 한 2주차, 3주차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할 거고, 오늘은 평가 방법, 양성과 음성을 찾고 전방회전인지 후방회전인지 아니면 업슬립이 있는지 다운슬립이 있는지, 그리고 인플레어와 아웃플레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반을 평가하려면 골반을 평가하는 랜드마크의 기준을 알아야 해요. 그 랜드마크의 기준이 어디냐면 전면에서는 AS, 그 다음에 치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후면으로 가면 PSIS, 그 다음에 좌골이 우리의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골반을 평가할 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골반을 평가하게 되면 첫 번째, 우리가 아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전방회전과 후방회전이라는 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회전성 부정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축 안으로 들어오는 인플레어와 축 바깥으로 나가는 아웃플레어가 있어요. 그리고 위와 앞쪽과 뒤쪽이 동시에 올라가는 업슬립과 동시에 내려오는 다운슬립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전방회전과 후방회전은 인플레어와 아웃플레어와 커플로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방회전이 될 땐 아웃플레어, 후방회전이 될 땐 인플레어가 발생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외의 모습도 나타나기는 해요. 앞에 있는 이니기알 리가먼트의 어떤 긴장 때문에 이런 보편적인 패턴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특수한 경우 빼고 골반의 전방회전은 아웃플레어와 커플 모션, 골반의 후방회전은 인플레어와 커플 모션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골반이 가지고 있는 형태 때문에 그래요. 골반이 ASIS가 앞쪽이 넓고 뒤에 PSIS가 좁잖아요. 전방회전 하면 얘가 어디로 가나요? 더 벌어지는 바깥쪽으로 가고, 후방회전 하면 더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갖기 때문에, 어떤 특수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형태 때문에 이렇게 커플 모션이 일어나게 돼요. 그 다음에 전방회전하고 인플레어나 이런 것들은 고관절에서의 대퇴골과 구와 와의 움직임에서 축이 깨지지 않은 움직임이거든요. 골반이 축에서 일어나는 회전에 관련된 변이에요. 그런데 지금 업슬립과 다운슬립은 이 축이 깨져버린 거예요. 축이 깨져서 이걸 쉐어, 전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골반을 평가하고 난 다음에 전방회전과 후방회전인데 평가 기준에 있어서 업슬립이나 다운슬립이 발견이 되었다면 전방회전과 후방회전을 아무리 교정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뭘 먼저 해결해 줘야 되냐? 전단. 업슬립이나 다운슬립을 먼저 해결해 줘야지만 그 다음에 전방회전과 후방회전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플레어나 아웃플레어의 모습이 아직도 부정적인 모습으로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인플레어나 아웃플레어도 따로 교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방회전, 후방회전만 돌려놓으려고 하는 골반의 어떤 그런 형태적인 분석이 맞기는 한데, 이런 디테일한 더 위에 있는 것들, 전방회전과 후방회전의 어떤 교정을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업슬립은 있는지, 인플레어나 아웃플레어가 혹시는 방해되고 있지 않은지 철저하게 평가가 되고 걔들 먼저 처리가 된 후에 전방회전과 후방회전이 교정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골반이 회전성 부정렬만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치골의 변이도 있을 수 있겠죠. 치골의 변이도 어차피 무명골에서 한 단위잖아요. 무명골이 움직이면 후방 회전하면 얘가 위로 올라가고 슈페리어 방향으로, 전방 회전하면 인페리어 방향으로 밑으로 내려오는 건 당연한 건데, 어느 정도의 차이는 감안할 수 있지만 수정을 했음에도 치골의 변이가 수정이 안 됐다면 치골의 변이를 반드시 보고 다시 봐줘야 해요.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골반은 회전성 부정렬, 그리고 커플의 움직임, 전방 회전일 때 아웃플레어, 후방 회전일 때 인플레어라는 커플 모션으로 같이 변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보다 먼저 해결해 줘야 될 것은 전단, 쉐어, 위아래 수직의 움직임에서 한 단위로 올라오거나 내려가 버리는 업슬립이나 다운슬립을 꼭 평가해보고 있다면 먼저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설명드려야 될 부분은, 우리가 평가를 다 했어요. 평가를 다 하고 이제 뭔가를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천장관절이라는 거죠. 천장관절은 뭘 이야기하냐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을 우리는 천장관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청골과 장골이 만나는 부위를 천장관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기능장애로 우리가 나누게 되면, 어떠한 기능장애가 있느냐로 따지게 되면 이름은 바뀝니다. 천장관절에는 일리악 세이크럴 디스펑션, 그러니까 장천관절 디스펑션. 디스펑션은 기능장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천장관절 기능장애,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천장관절, 아까 그림 보셨듯이 그 부위를 천장관절이라고 부르고, 기능부전은 장천관절과 천장관절 기능부전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건 뭐냐? 장천관절은 청골의 고정에 의해서 장골의 변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에 변이는 아까 말씀드린 회전성 부정렬, 뭐가 있죠? 전방회전, 후방회전이 있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인플레어, 아웃플레어, 그 다음에 업슬립, 다운슬립이 있겠죠. 천장관절은 그 반대로 장골에 의해서 천골의 변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여기엔 뭐가 있느냐? 천골의 양측성 변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편측성 변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염전이 있습니다. 전방염전, 후방염전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여기서 치료의 순서는 천골이 먼저일까요? 이쪽 무명골이 먼저일까요? 회전성 부정렬, 업슬립, 인플레어, 아웃플레어에 대한 걸 먼저 해결을 해줘야 될까요? 천골을 먼저 해결해 줘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무명골. 업슬립, 다운슬립, 인플레어, 아웃플레어, 회전성 부정렬, 전방회전, 후방회전을 먼저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천골을 봐주는 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오늘은 어디까지만 제가 실기를 할 거냐? 무명골의 전방회전, 후방회전, 회전성 부정렬, 업슬립, 다운슬립, 인플레어, 아웃플레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배드에 가서 실기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골반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자, 아까 말씀드린 랜드마크 앞에 뒤쪽에 PSIS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어요. 평가는 정적인 평가와 동적인 평가로 나뉠 수 있는데, 동적인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내고자 함은 좌우측 중에 어느 쪽이 양성이냐예요. 여기가 후방회전이고 여기가 전방회전일 수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양성인 걸 찾아서 문제가 되는 쪽이 어느 쪽인지를 찾아보는 검사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 좀 잡아주세요. 하고 PSIS를 찾고 밑으로 살짝 내려서 위로 살짝 올리면 약간 오목한 부분이 만나지거든요. 여기다가 스킨만 살짝 접촉하고 체관을 굴곡시켜 보세요. 그러면 양성인 쪽은 올라갑니다. 이렇게 먼저 올라가게 돼요. 잠겨 있는 쪽이.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 이 검사에서 우측이 양성으로 나와 있어요. 자, 이 검사가 있고 질렛 검사 또는 스톡 검사라고 해서 고관절을 굴곡시키는 검사가 있거든요. 자, 그 검사는 아까 말씀드린 그 위치, 아까 검사한 위치와 똑같은 부위를 딱 잡고요. 오른쪽 다리를 고관절을 90도 굴곡시키게 만듭니다. 자, 내려놓으세요. 그때 굴곡시킬 때에
골반이 후방 회전하기 때문에 PSIS가 반대편에 비해서 아래로 떨어져야 돼요. 근데 떨어지지 않고 양성인 쪽은 오히려 올라가거나 아래로 떨어지는 움직임이 없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올려보세요. 하는데 벌써 올리기 전부터, 선생님 올리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체중이 어디로 가냐면 왼쪽으로 실려버려요. 이렇게. 그거 잘 보세요. 자, 선생님 들어보세요. 그러면 벌써 이 검사는 안 해도 돼요. 온전히 골반을 움직여서 다리를 굴곡 못 시키고 있어서 한쪽으로 보상 패턴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반대쪽 한번 해볼까요? 반대쪽 올려보세요. 오른쪽으로 체중이 실리지 않고 얘가 아래로 내려와요. PSIS가. 자, 내려보세요. 선생님 뒤에 와서 찍어보세요. 자, 이쪽 천천히 왼쪽 다리 올려보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래로 내려가죠. 후방 회전에 의해서 내려와요. 근데 이쪽은 내려오지도 않고 체중이 어떻게 된다? 실려버린다. 이렇게. 한쪽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른쪽 들어볼게요. 네, 실려요. 그리고 들으라고 그러면 이쪽 다리를 자꾸 꿈틀꿈틀 움직여요. 중심이 안 잡히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천장관절 쪽에 문제가 있는데 청골에 문제가 있는지 무명골 쪽에 문제가 있는지 찾아보는데 먼저 아까 뭐부터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무명골부터 수정을 하고 청골을 수정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럼 무명골이 어떠한 형식으로 회전성 부정렬, 전방회전, 후방회전 그것과 커플로 이루어지는 인플레어, 아웃플레어 또는 전단에 의한 업슬립이나 다운슬립이 있는지 없는지 엎드려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엎드려 보세요. 근데 아까 그런 검사할 때요. 허리가 심하게 아파서 급성으로 오신 분들 이거 하라고 그러면 할까요? 이거 들으라고 하면 들을까요? 다 못 들죠. 어떤 상황에 이걸 써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런 분들한테 이거 억지로 사용하고 쓰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네. 검사는 검사일 뿐이에요. 자, 그리고 PSIS를 찾아요. PSIS를 찾고 높이를 대는데, 자, 지금 보면, 오른쪽이, 지금 이른쪽이 아까 양성 나왔죠? 이쪽이 여기보다 살짝 높아요. 이 높이가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이 이렇게 돌아서 PSIS가 위로 올라가니까 뭐일 확률이 많은 거예요? 전방회전일 확률이 많은 거죠. 또는 앞쪽에 ASIS와 같이 동시에 올라가 있는 업슬립일 확률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ASIS를 확인할 수 없으니 뭐로만 좀 우리가 추정해 보면 될까요? 전방회전만 추정해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좌골의 높이로도 좌골을 대고 있으면 좌골이 전방회전돼 있다면 더 올라가 있을 것이고 두방 쪽으로 또는 더 올라오니까 뼈가 더 도드라지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좌골을 찾아서 만졌더니 높이는 두방 쪽으로 오른쪽이 올라가 있지만 사실 튀어나온 건 이쪽이 더 튀어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좌골 검사를 통해서 이쪽이 전방이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애매한 상태예요. 그럼 PSIS와 얘 둘 중에 얘만 일단 전방으로 가정하고 그 다음에 장족, 단족 검사를 해보는 거죠. 자, 장단족 검사를 했더니 다리가 짧아요. 양성인 이쪽이. 근데 아까 PSIS가 위쪽에 있어서 여기서 전방회전이 나왔단 말이에요. 전방회전일 경우에 장단족 검사를 하면 장족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단족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ASIS를 검사하지 않았지만 이런 경우에 아, 얘가 한 단위로 올라가 있는 업슬립일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뒤집어서 ASIS를 검사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잔당족에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은 상부 경추예요. 경추 움직임에 따라서 다리의 변화가 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경추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검사를 해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오른쪽 다리가 짧아요. 선생님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보세요. 왼쪽으로 돌리고 다시 잔당족 검사를 해보는 거죠. 여전히 짧아요. 자, 그리고 반대편으로도 돌려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다리 이렇게. 그랬더니 길어졌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경추의 문제가 골반의 문제까지 이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 경추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주고 골반을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것까지는 안 하고
거기까지는 안 하고 골반의 무명골의 어떤 변이에 대해서만 설명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검사한 것에서 여기서 추정을 한 건 업슬립일 수 있겠구나까지예요. 앞으로 다시 선생님 누워서 업슬립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겠죠. 자, 아까 이쪽이 뒤에서 PSS를 봤을 때는 전방회전이에요. 그러면 반대쪽 ASS는 반대쪽 좌측에 비해서 아래로 내려와 있어야 돼요. 전방회전이라면. 그래서 ASS를 찾고 댔더니 오히려 이쪽이 조금 더 높게 나와요. 그러면 좌측에 비해서 이쪽이 양쪽 다 위로 올라와 있다면 여기는 뭘로 보는 게 맞아요? 업슬립으로 보는 게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것만 가지고 업슬립인지 확정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업슬립 검사를 한 번 더 하게 돼요. 자, 그때는 바로 누운 상태에서 다리 길이를 내측 말레우스 끝에다 대고 재봐요. 여전히 이쪽이 단족이 맞아요. 이쪽이 짧아요. 손의 위치가. 그쵸? 이쪽이 더 위로 올라가 있죠? 자, 그런 경우에, 아, 이 사람이 업슬립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다리 길이를 잰 상태에서 이 사람을 뭘 시키냐면, 일어나게 해요. 일어나게 해요. 그러면 짧았던 다리가 길어진다라고 하면 업슬립이 아니에요. 하지만 짧았던 다리가 그대로 짧아져 있다라고 하면 이건 업슬립인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자, 선생님 여기 보세요. 고관절이 골반에 꽂혀 있죠. 자, 전단이 아닌 회전성 부전인 경우에는 이 축 안에서의 회전의 움직임이 그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어날 때 고관절을 밀어냅니다. 이렇게 대퇴골을. 회전이 걸리면서 얘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짧았던 길이가 길어져요. 같아지거나. 그런 경우에는 회전성 부정렬이 맞아요. 하지만 전단은 이 축에서 벗어난 거예요. 대퇴골이. 그래서 일어날 때, 선생님이 일어날 때 축에서 깨져 있기 때문에 일어나도 밀어내는 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대로 짧아져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 검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다리 길이를 딱 재고, 선생님들 롤업 하잖아요? 그대로 일어나 보시면 돼요. 그랬더니 안 변해요. 다리 길이가. 같아지거나 더 길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선생님은 그럼 뭘까요? 업슬립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골반을 평가하고 뭔가를 수정하려면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전방회전, 후방회전만 가지고 계속 떠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보다 더 중요한 전단에 관련된 업슬립 수정을 해주지 않으면 전방회전, 후방회전, 회전성 부정렬은 절대 수정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고 나서 전방회전, 후방회전 또는 남아있는 인플레어, 아웃플레어를 수정을 따로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평가하는 방법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업슬립이나 전방회전, 후방회전, 인플레어, 아웃플레어를 어떻게 수정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